예, 지금 시간이 2021년 1월 7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예,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으로 봐야죠. 예, 코스피 200으로 보면 음, 윗꼬리가 살짝 생겼어요. 윗꼬리가 예, 살짝 생겼습니다. 어,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했죠. 와, 음, 이게 도무지 움직임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예, 저렇게 오른 것도 신기하고 반대로 또 그걸 또 감아 내린 것도 신기해요. 어, 449까지 갔으니까요. 449. 한 29포인트 정도 빠진 거죠. 고점 대비해서는 29포인트 정도 하락했어요. 예전에 그 월 초에 고버스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투엑스죠. 정식 종목명이. 그 종목의 매수가가 대충 1915원 정도 되거든요. 이따가 잠시 보여드릴 건데, 네. 고버스의 차트를 보면서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아, 저게 괴리가 있구나. 일단 이번 달 기준으로 총 20거래일이 있는데 20거래일 중에 이제 10거래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총 4주 중에 2주가 지난 거죠. 예, 그 2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생각을 해보죠. 자, 지난달 종가가 얼마냐면 389예요. 389. 그러니까 이번 달에 열흘 동안에 60포인트가 올랐다가 30포인트를 내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30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10일간 60포인트가 올랐다가 30포인트가 내렸어요. 자, 2020년도 11월에 종가가 얼마냐면 346이에요. 346. 그런데 12월 종가는 389예요. 그러면 346하고 389를 빼보면 자, 389에서 346을 빼는 거잖아요. 46을 빼면 한 53 정도 돼요. 53.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한 달 동안 총 오름폭이 53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열흘 동안에 60포인트가 올랐다가 60 맞죠? 예. 열흘 동안에 60포인트가 올랐다가 30포인트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오름폭이 53포인트인데 열흘 동안에 60포인트가 올랐다가 30포인트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보이고 있는 변동성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보고 있어도 현실감이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는 거의 납득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이 흐름을 이제 한번 비교해서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이제 옆에다가 예, 다우 지수의 월봉 차트를
예, 동일하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은 똑같아요. 11월 달의 흐름은 대동소이한 거죠. 예, 그 다우지수 폭등했고 우리도 폭등했으니까. 근데 12월과 1월을 보면 이게 완전히 달라요, 흐름이. 예, 그러니까 지난달과 이번 달의 흐름은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 보통 사람의 뇌로는 예,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뭔가 이게 외부적으로 뭐가 있어요. 있어서 이렇게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야, 참 어쩔 수 없다. 야, 다우가 그렇게 폭등하는데 뭐 코스피가 폭등하는 게 뭐가 문제야라는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외부적으로는 그런 에너지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데 내부적으로만 막 미친 듯이 폭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핵심에는 증권이 있는 것 같아요. 증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11월 이전의 거래를 보면 증권은 늘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이 늘 매도를 했다고요. 지금까지. 예. 근데 11월이 지나면서 증권이 뭔가 전략을 바꿨는지 증권이 이제 매수로 돌아서면서 이게 이제 폭발력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외국인과 증권이 동시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니까 뭐 적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돈의 논리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다우 지수는 그냥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에 있어요. 이게 움직이는 거를 잘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 여기서 이 화면에서 보시면 얘네들은 지금 볼린저 밴드 20이 여기 있어요, 여기. 예. 20 상단선이 여기 있고 우리는 20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음. 그러니까 미국의 다우 지수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오른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예, 잘 그려 놓은 거예요, 차트는. 여기서 막 뭐 1000포인트짜리, 2000포인트짜리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뭐 문제가 없죠. 차트 자체가 딱 완결성이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완전히 그냥 딱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딱 떠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떠서 어떻게 한다?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묻지 마. 그냥 달리는 거죠. 자, 이제 다시 국내 지수로 돌아와서요.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면 지금 그 지난달 급등이 왔잖아요. 지난달 급등이 올 때도 이슈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볼린저 밴드 20. 요게 키예요, 요거. 예. 요게 거의 저가 근처까지 가야 돼요. 거의 보통 붙는 게 정상이고 붙지 않는다고 해도 근처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A라고 하면 A가 여길 가서 붙어야 돼. 이렇게. 예? 이렇게 가서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봉이 돼요. 지금 A에 있는 예, 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이 봉의 저가에 가서 붙으면 요 12월 봉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게 여기 가서 붙으려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대략 480 정도 됩니다. 480이요.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여기서 매수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건 지수가 480을 간다는 얘기예요. 480. 지금 매수하는 건 지수가 480 가는 거예요. 배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60포인트가 더 오른다는 얘기죠. 이번 달에만. 그런데 반대로 봉이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도 있어요.
봉이 내려와서 붙는 방법도 있다고요. 근데 얘 위치가 얼마냐? 367 정도 됩니다. 367.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480을 갈 거냐? 367도 갈 거냐? 예. 근데 이게 다우 지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다우 지수의 위치로 보면 우리는 367이 정상이야. 지금 우리의 지수를 다우 지수랑 딱 1대1로 비교해 보면요. 예. 그냥 지금 위치가 한 367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367 위로는 다 거품인 거예요, 거품. 근데 문제는 거품이 안 꺼지는 거죠. 예. 거품이 안 꺼지면 사람들 입장에선 계속 상승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올라가니까. 그것도 많이 올라가요. 적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품이라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올라가고 있는 한은 거품은 없는 거예요. 음. 떨어져야 그때가 거품이었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면 이게 무슨 거품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벌리는데. 근데 위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를 비교했을 때도 지금의 위치가 367 정도의 위치이고 실제로 여기서 그 이격을 해소해 가지고 멀쩡한 형태의 봉으로 완성하려면 480을 가든지 367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단 감안을 하세요. 내가 지금도 매수를 들고 있고 상방을 보신다라는 건 나는 이번 달에 한 480은 구경시켜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게 조종을 하면 어디까지 가지라고 고민을 했을 때 대략 367 정도까지는 고려를 하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지금 물렸어. 그럼 다음에 물을 언제 타? 그럼 가장 빨리 타도 367이라는 거예요. 자, 올봉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아직 열흘이 남았으니까 하루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아마 다음 주 방송을 할 때쯤이면 이게 480 각인지 367 각인지는 대략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주봉. 보통 상승할 때 가장 무서운 건 거래량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납득을 이게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승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매수를 하면서 많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매수할 때 왕창 사가지고 그 힘으로 올라간다라는 그 가정에서 보면 거래량이 늘어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일 거래량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거래량을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거래량을 따졌을 때 거래량이 계속 줄면 줄수록 상승에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게 거래량이죠, 이게. 이게 거래량인데 예, 보시면 이건 상승하고 이 거래량은 떨어지잖아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파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량이 계속 주는데요. 뭐. 그 얘기는 안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계속 상승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거래량 투자 심도의 모습을 보면서 아, 네, 머리가 아픈 거죠. 여기까지 와서 거래량을 줄이면 네,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거래량이 있고 추세가 있고 예, 시간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보자고요. 추세는 요 선 있죠. 요 빨간 선, 요 빨간 실선이 추세선이에요. 예, 이렇게 올라가서 그죠? 계속 한 번도 꺾임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러니까 추세는 지금 상승 추세죠. 예, 계속 끌어올려 왔기 때문에 예,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계속 밑으로 다운됐으니까 얘도 상승에 유리하죠. 예, 얘도 상승에 유리해요. 지금까지 흐름이에요. 시간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하락 시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하락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흐름은 뭐냐? 거래량도 상승에 유리하게 왔고 추세도 상승에 유리하게 왔어요. 그리고 시간은 이제 하락에 유리한 시점이 됐어요. 근데 하락을 하려면 어쨌든 상승 추세를 죽여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오던 추세를 죽이려면 추세를 이렇게 만나야 돼요.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음봉입니다. 음봉이 필요해요. 상승하는 방법, 하락하는 방법 따질 때 그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락을 만약에 노란다면 음봉 고점이 있고 양봉 고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고점을 가지고 있는 봉은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봉 고점이잖아요. 그리고 음봉이 윗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윗꼬리가 없는 음봉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데 지금의 음봉은 윗꼬리도 가지고 있고 몸통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음봉은 사실 하락하기 꽤나 유리하게 만들어진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주봉은 하락하려고 만든 것 같아요. 주봉은 하락을 하려고 만든 봉이다. 그러니까 지금 월봉은 480으로도 갈 수 있고 367로도 갈 수 있는데 일단 주봉은 내려보려고 하는 의도가 담겼어요. 그래서 이번 다음 주부터는 매수자는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음봉이 떴기 때문에. 자, 음봉이 뜨면 기본적으로 시가가 저항입니다. 시가. 예, 여기 상단선 있죠? 상단선이 있는데요. 그럼 대충 요 언저리가 지금 그 매도치기 좋은 자리가 돼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가 공간이에요. 매도 공간. 예. 여길 뚫으면 매도는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매도 공간에 들어갔는데 여기를 뚫어가지고 여길 넘어갔다. 그러면 예, 실패한 거예요. 여길 못 뚫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워지는 게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요게 30호예요. 30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예, 폭이 30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호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0호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 이게 449를 다시 가야 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449를 다시 갈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요 저가가 지켜지면 매수. 이 저가가 지켜지면 매수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안 깨지면 사시면 돼요. 깨지면 예, 매수는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요 A까지 내려오면 상승 추세가 끝나요. 요게 한 41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10대.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락하면 제가 보기엔 410대가 거의 타겟이 될 것 같고 410. 그다음에 오르면 이번 주 시가 한 430선. 예.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폭은 410에서 430. 이게 기본 변동폭으로 한 2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번 주 고가를 다시 넘었다 그러면 뭐 계속 상승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480까지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되고, 만약에 이번 주 저가가 무너졌다 그러면 매수해야지가 아니라 이게 이제 360대를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어, 지금 종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했고, 이미 지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고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투가 90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잖아요. 10주 더 하시면 바닥이에요. 10주 더 하면 바닥이니까 2.5개월. 그러니까 1월 17일 기준으로 2.5개월이면 3월 말입니다. 그러면 바닥이 3월 말쯤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락이 시작되면 와, 중간에 뭐 바로 오르겠지가 아니라, 어쨌든 3월 말까지는 이제 주봉은, 이게 조정의 여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받다가 이제 월봉이 이제 좋은 구조를 만들면 이제 월봉에서 이제 반등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주봉은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주봉을 이용한 거래는 쉽지 않다. 거래를 하실 거면 월봉을 활용해야 되고, 어, 만약에 이번 주 저가가 무너지면 가장 비싸게 사면 410, 그 다음에 좀 고민을 해본다 그러면 370선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갈게요. 일봉은 열렸어요. 예, 일봉은 열렸죠. 자, 이제 일봉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봉 얘기를 좀 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월요일, 여기 화요일, 이제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이게 수요일, 이게 목요일, 그다음 이게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인데, 요 날짜 있죠, 요 날짜. 요게 이제 요 목요일인데, 목요일 만기일이었잖아요. 목요일이 만기일이었는데, 만기일에 전봉 고가는 안 넘었어요. 전봉 저가는 지켰는데. 그래서 저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하고 고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금요일에 전봉 고가도 넘고 전봉 저가도 깼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선물 차트의 일봉은 이게 없어요. 이게 요 부분이 없어요. 이 차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매트릭스가 달라요. 예, 여기는 빈 게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선물로 보면 최저가 모드예요. 선물로 보면 최저가 모드. 최저가 모드라는 건 요걸 깨야 돼요. 요거 화요일 저가.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화요일의 저가를 깨도록 일봉은 설계가 돼 있어요. 일봉은. 그러니까 제가 다른 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봉을 봤을 때 화요일의 저가를 깨도록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화요일의 저가가 뭐냐? 주봉의 저가예요. 주봉의 저가.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인데 그 주에서 가장 낮은 저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화요일의 저가가 이번 주의 저가인데, 일봉으로 보면 여길 깨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번 주의 저가가 붕괴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요. 그럼 이제 이번 주 저가가 무너지면 이제 주봉에서 전봉 저가를 무너뜨리는 봉이 나오는 거고요. 주봉에서 전봉 저가를 무너뜨리는 봉이 나온 게 지금 이게 몇 주 만이냐면, 예, 여기서 본 게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이제 4주 만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여기 보면 고가
매트릭스가 0이라 이게 고가를 올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고가가 한번 낮아지기 시작하면 확률이에요. 음, 다음 주에 만들어지는 고가보다 낮은 봉이 3월 달 안에는 와요. 3월 달 안에는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들어지는 고가가 이번 주의 고가보다 낮다면 3월 말까지 만들어지는 주봉 중에 다음 주 고가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고가가 하나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도 매도를 쳐도 확률적으로 예, 다음 주의 고가보다 낮은 고가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방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수 있는 상황은 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 위치에서 레버리지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퍼스는 사볼 만한 상황이 온 거죠. 자, 이제 이 차트를 놓고 예, 일봉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월요일 날, 그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예, 금요일 이렇게 가지고요. 개인이 개인이 예, 9.8조를 샀습니다. 예. 현물을 5일 동안에 9.8조 원을 샀어요. 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사는 거. 어, 작년 3월에 외국인이 11조 팔았어요. 11조인가 12조. 한 달 동안에. 한 달 동안에 판 게 그거고 아마 개인이 산 것도 한 12조 원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산 게 12조인데 지금은 5일 동안에 산 게 9.8조예요. 예. 사는 동안에 5일 내내 횡보했죠. 하나, 둘, 셋, 넷, 다. 그죠? 종가만 제외하면 5일 내내 횡보했어요. 그러니까 이 높이에서 그냥 9.8조를 계속 개인한테 준 거예요. 예. 5일. 다른 시간도 5일이에요, 5일. 5일이면 한 달로 치면 40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40조. 그러면 개인이 여기서 40조를 담으면 외국인과 기관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예. 한번 감안을 해보세요. 지금 증권이 가지고 있는 돈이 1.6조. 예. 1.6조고 외국인이 한 3.2조 가지고 있을 거예요. 현물을. 그러니까 11월 달 이후로 증 외국인이 매수한 게 예전에 한 7점 몇 조까지 갔다가 지금 3.2조 남았고요. 증권도 5점 몇 조까지 갔다가 지금 1.6조 남았어요. 둘이 합치면 4.8조예요. 예. 그러면 이 4.8조를 외국인과 증권이 다 팔면 11월 달부터 매수한 돈은 이제 싹 다 청산이 되는 거예요. 요거 전날이 6조였어요. 6조. 그러니까 하루에 1.2조를 정리한 거예요. 예. 그 1.2조 정리했다고 지수 2% 빠진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보세요. 정리를 조금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 아, 그 외국인이 선물을 들고 있어요. 선물을 들고 있는데, 자, 일반 그냥 선물이 있고 미니가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옵션 만기일에 미니 선물이 청산됩니다. 예, 380일의 단가를 들고 있었어요. 대충 정확한 건 아니고 외국인이
381 정도의 2.5조 원, 4조 원 정도의 미니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월요일, 화요일 막 이렇게 폭등했잖아요. 예, 이렇게 폭등하면서 요거 다 팔아먹었어요. 요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고 있었던 미니 선물의 매수를 싹 다 팔아먹은 거예요. 올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수익이 난 거죠. 예. 그리고 매도는 들고 있어요. 지금도 2. 얼마 들고 있더라? 잠깐만요. 얼마 들었는지 볼게요. 2.3조 원 들고 있어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들고 있으면 위로 못 갑니다. 예, 다 청산해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청산하면 위로 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여기서 2.3조를 싹 다 청산하고 선물 매수로 전환을 하면 480까지 가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외국인이 이 선물 매도를 다 정리 안 하고 계속 갖고 가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3조 원을 넘겨서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확률상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외국인이 단가가 대략 한 4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럼 지금 선물이 419니까 아직도 7이 손실이고, 7이면 4가 100만 원이고요. 7이면 한 17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개당 175만 원의 손실이 있는 거고, 2만 계약이 넘으니까 한 360억 정도 손실이 대충 있는 것 같아요. 미결제 확정 좀 무시하고 단순 계산을 하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은 파생은 하방이다. 예, 선물은 하방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현물만 정리해주면 예, 내려가기 딱 좋은 환경에 왔어요. 어, 내일 당장 예, 선물을 3조 원을 사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한 분석은 싹 뒤집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선물 매도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로 가면 올라도 다시 내릴 수 있다. 예. 449까지 갔잖아요. 449까지 갔을 때도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들고 있었어요. 3조 원 넘게 들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예, 단기적으로는 올라도 어차피 3조 원을 넘게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 이상 올라가면 죽는 거죠. 예, 312가 단가인데 449에 가면 얼마 차이예요? 49, 10이니까 37포인트가 손실이잖아요. 그럼 37포인트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예, 그럼 수천억 손실 보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겠죠. 자기네들이 지수를 조작할 수 있는데 예, 굳이 손실을 보는 쪽으로 움직일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상대적으로 예, 449까지 올려서 미니 선분은 싹 다 팔아먹고 예, 반대로 다시 땡겨서 예, 선물의 손실도 싹 다 줄여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선물 추이는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미니 선물도 매도로 시작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보면 이제 미니 선물도 매도고, 선물은 매수를 해서 매수가 들어왔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수량으로 보면 아직도 2조 3천억 정도는 선물 매도를 들고 있으니까 예, 뭐 급격하게 청산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하방 관점은 계속 유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 이게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고 돈 가지고 너무 난리를 치고 있어서 사실 이게 하루하루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뭐 그럴 정도의 상황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어쨌든 내려가기 위한 예, 일보 전진은 시작이 된 거고요. 이번 주에 고가만 잘 방어한다면 가능성이 이제 꽤 있는 상태까지는 온 것으로 보여요. 목표는 367 언더. 네, 367 이하까지 노려볼 수 있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어쨌든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확률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흘간 367이면 40%를 넘게 빼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런 일이 뭐가 있을지는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1월 20일이 예, 대통령이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날인데 아직까지도 너무 조용해요. 봉은 딱 하락하려고 만들어놨는데 뉴스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요. 봉은 딱 준비가 됐거든요. 지금의 봉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레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특히 돈이 그래요. 돈. 예, 일주일 동안 개인에게 9.8조 원을 넘겼다라는 거는 뭔가 급한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 3월을 제외하고는 작년 3월을 제외하고는 어, 개인이 한 달에 10조 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10조 산 적은 더더욱 없어요. 11월 달 폭등할 때도 아니요, 그렇게 안 많았어요. 그렇게 안 많았어. 개인이 매수한 거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또 12월 오히려 12월 달에 더 매수세가 좋았죠. 근데 지금은 11월과 12월을 합친 거에 거의 몇 배 수준이 들어온 거예요. 몇 배. 그러니까 11월 달에 개인은 팔았고, 네, 팔았죠. 거의. 근데 그걸 12월 달에 다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월 달 상승할 때 현물을 팔았던 걸 12월 달에 다시 채워 넣었는데 1월 달에는 엄청나게 산 거니까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는 건지. 예, 마치 3월 달 바닥에서 고포스 사는 느낌이에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봉은 일봉도 무너졌고 주봉은 내릴 준비를 한 상태고 월봉은 하늘에 떠 있으니까 예,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제 고포스 월봉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매수가가 1915원인데 진짜로 찍었어요. 거기서 딱 반등했어. 네, 저는 1915원이라는 위치가 418하고 가까운 줄 알았어요. 아, 저 위치가 코스피 200으로 449라는 사실은 전혀 상상을 못한 거죠. 네, 그게 가장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 이제 코인으로 가겠습니다. 암호화폐로 가면 자, 여기 이제 암호화폐죠. 예, 여기도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눈으로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아, 최초 매도가가 3,857만 원이니까요. 아직도 매도가 위에 있는 거예요. 요 비트코인은 이격을 해소하려면 5,500만 원 정도 가야 돼요. 해소 못하면 2천만 원 언더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이 아까 코스피 200에서 보셨듯이 480을 갈 거냐, 367 밑으로 내려 꽂을 거냐 그 문제였잖아요. 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얘도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5,500만 원을 가든지 2천만 원 언더로 가든지. 예, 그럼 위로 오를 수 있는 거 1,500만 원, 예, 떨어질 수 있는 거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나는 2천만 원 손실은 감내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실 수 있으시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면 지금 여기 매수할 자리는 아니에요. 1,500만 원을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매수해서 1,500만 원을 먹을 수 있다고요. 예.
내 판단이 틀리면 2천만 원을 잃어요. 예,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봉은 하단선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눌러도 잘 안 눌러져요. 눌러도. 다음 주 가면 열려요. 음, 다음 주 가면 열립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유효한 건 이번 주까지만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저가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상상되는 거는 2천만 원이 상상돼요. 이번 주에 저가만 안 무너진다면 5,500만 원이고, 예,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일봉은 예, 오늘까지 하단선이 버티죠. 예, 이렇게 하단선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눌러서 지금 그러니까 최저가 모드를 이봉으로 잡는 건지 이봉으로 잡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잡으면 이봉으로 잡는 건데 그래서 여기 깼잖아요, 지금. 예. 근데 전체 구조로 보면 여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상승으로 쫙 감아 올리면 어쨌든 상승에 대한 여지는 남겨놓겠다라는 얘기고요. 이걸 음봉으로 찍어 누르면 어쨌든 이번 주의 저가와 굉장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깨기 쉬워질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깨지면 주봉이 무너지는 거라서 예,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어, 리프라고 그 뭐죠? 스텔라는 스텔라루멘은 계열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다르게 움직이겠지만 살짝 나머지 종목들은 좀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안 무너져야 어쨌든 알트도 힘을 좀 받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세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그 비트코인의 이번 주 저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 설사 뭐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종목들의 전봉 이번 주 저가가 무너지더라도 비트가 지켜줘야 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 비트가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자, 정리를 하면 어쨌든 비트코인은 코스피 200과 마찬가지로 이격이 개판이다. 이격이 개판이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격을 해소하는 방법이 상승하는 방법과 하락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승할 경우에 5,500만 원까지 가야 이격이 해결된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하거나 홀딩을 하시는 분은 비트코인이 5,500만 원까지 간다고 가정하시는 거고 비트코인이 5,500만 원까지 갔을 때 알트코인도 그에 상응하는 상승폭이 올 테니까 그렇게 노리는 게 지금 상승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이고요. 지금 비트코인 자체 가격도 매도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해서 이격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해서 이격을 해소할 경우에 2,560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와야 되는데 그 조정이 오게 되면 주봉상 최저가 모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2천만 원 언더까지도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를 깰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건 5,500만 원이고 예,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2천만 원 언더까지도 하락이 올 수 있는 그런 충격파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어치 샀어. 물렸어. 그러면은 예, 3천만 원 갔을 때 또 사고 2,500만 원 갔을 때 또 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밑에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물 타면 안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관리라든가 예, 그런 거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뭐 월봉을 보면 다 난리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뭐 이렇게 올랐는데요. 뭐 여기서 뭐 매수를 하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멋지게 오른 거죠. 참, 이게
이게 저는 이제 하도 많이 봤으니까 제가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차트를 그리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이게 누르는 힘이 있어요. 1번과 2번에서 이게 눌러요. 상단선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예, 그냥 들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빼. 그럼 사람 환장하죠. 여기까지 갔을 때는요. 누가 봐도 상승이에요, 눈에. 왜? 3,000원짜리가 4,500원까지 오르는데 이걸 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죠? 자, 3,000원짜리가 4,500원에 간다는 건 50%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50%가 오르는 거를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미쳤다 하겠죠. 근데 결국에 다 뺐어. 그죠? 그러면 산 사람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욕을 먹어요. 예. 이건 사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올랐기 때문에 욕을 먹고 예, 욕을 하면서 사잖아요, 또. 그렇죠? 3,000원일 때는 예, 이건 사면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별로 안 좋아요를 얘기했으니까 안 샀고 예, 4,000원이 넘어서는 이렇게 잘 오르는데 사지 말라고 해? 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 왕창 물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돈 갖고 하는 거라 뭐 가치라든가 그런 게 개념이 없는 거죠. 자, 여기도 똑같죠. 윗골이 엄청 달았어요. 예. 이런 행태. 보세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누르고 여기서 눌러요. 그죠? 1번과 2번에서 누르는데 고가는 여기 있어요. 음. 그 20만 원짜리가 얼마예요, 이거? 한 18만 원짜리가 여기 가면 한 36만 원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 100%가 올랐어요. 100%. 그럼 여기서 10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고 이건 매수하기에 조금 좋지 않은 구조예요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이 말을 듣겠냐고요. 그죠? 상승하는 100%를 보고 야, 차트를 볼 줄도 모르는 진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 다 거지 됐죠. 다 거지 되잖아요. 이거나 이거나. 근데 이 알트 코인의 상황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래만 해.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게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사실 없어요.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의 가장 큰 이슈는 누가 지갑을 이동시켰어. 그게 다잖아요. 지갑에서 대량 이동이 있었어. 그래서 오르고 그래서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움직일 때는 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당해도 알고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벌어도 알고 벌어야 되고 당해도 알고 당해야 돼요. 예. 그 알고 당해야 돈은 잃고 있어도 정신은 버틸 수 있어요. 아, 이게 이런 상황이네. 아, 내가 잘못 판단했네. 아, 죽겠네. 이럴 수 있는데 알트는 그게 없어요. 음, 전혀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잘 되거나 상황이 잘못되어도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 이번 주에 예전에 모셨던 음, 직장 상사분을 만나 뵙고 왔는데 그분이 데리고 있던 직원 중에 한 분이 이거
마진 거래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돈의 속성을 너무 많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예측을 한다고 해도 너무 변동성이 커요.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고 이제 그런 흐름들이 실제로 거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를 계속 약화시키기 때문에 예, 제가 차트 분석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작성해서 게시물로 올리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라는 음,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분석을 해서 올렸을 때 어쨌든 그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차트를 무시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 굳이 그런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를 제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음, 그런 게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종목들은 덩치가 진짜 크잖아요. 덩치가 진짜 크니까 어쨌든 힘의 균형이 그나마 있는 거죠. 예. 하루에 100% 올리는 경우는 이제 거의 드물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한 리플 정도까지는 어쨌든 이제 분석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고 있는데, 음,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제 이게 대충 알 때하고 거의 3년 가까이 지켜봤잖아요. 지켜보면서, 아, 이게 이런 상품들이 실제로, 근데 가이드를 드린다고 해도 가이드대로 하면 망한다니까요. 그죠? 자, 이오스는 오르기 힘든 구조입니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공매도 칠 거 아니면 예, 이걸 매수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앞에서 100%가 오르는 걸 보고 어떻게 안 사냐고요. 그죠? 차라리 가이드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가이드가 없으면 용기 있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예. 근데 가이드를 주는 순간 머뭇거리게 돼요. 얘는 순간적으로 가는 힘이 엄청난데 그 순간적인 힘을 이용 못하는 거죠. 이걸 4,200원에 파신 분이 있잖아요. 4,200원. 4,200원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예, 여기서 파신 분 있잖아요. 키스님이라고. 그분은 지금, 어우, 좋으실 것 같아요. 본인 거 팔아주고 이렇게 떨어졌으니. 근데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심정이 공감이 가요. 예. 그래서, 음, 나쁜 얘기를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 본인들 단가가 꽤 높으신데, 거기다 대고, 아, 이건 안 좋아요, 이건 나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것도 참 못할 짓이지만, 어쨌든, 음, 너무, 단기적으로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전에 비해서도 꽤 많이 지저분해진 것 같아요, 시장이. 예. 지난번에 상승했을 때, 이때는 그래도 원웨이로 쭉 갔잖아요. 이오스가. 그 뒤로 지금 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횡보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알트코인의 현실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거래되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 상용화하는 부분에서도 뭔가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다 답을 못 얻었어요. 거래 상품으로서의 입지도 못 따진 방면에 그런 이제 그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로서의 가치, 코인으로서의 가치도 아직 확보가 안 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알트코인에 대한 시황을 줄이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이건 너무
강한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 차트를 무시하기도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위적인 힘이 들어왔다가 싹 빠져나가면 차트대로 다시 만들어지죠.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차트라는 건 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힘의 균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힘이 들어오면 바뀌어요. 근데 힘이 들어왔다가 딱 빼면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왔다가 인위적으로 힘을 뺐을 때 이 되돌림의 폭이 너무 크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측정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도 사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비트나 이더 정도만 보시라고 나머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고 했던 얘기가 이렇게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암호화폐 시장은 그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가시적인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 거죠. 제가 지금 2017년부터 봤으니까 18, 19, 20, 3년을 지켜봤는데 3년 동안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혹시 한두 개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3년 동안 결과가 없었다라는 거는 상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가치가 없어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처럼 상품이 아닌, 그쵸? 그냥 투자용으로만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쪽에 있는 코인들만 각광을 받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뭔가 엄청나게 잘 알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래요. 아, 이거는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야. 속된 말로. 예, 요즘 코스피도 똑같은 시장인데 예, 그냥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예. 근데 이제 판돈이 빠지는 순간이 오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판돈이 크게 들어와 있는 순간만큼은 어쨌든 화랑이니까 그 화랑을 잘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판돈이 그래도 찌질한 곳에는 쉽게 가지 않으니까 알트 쪽에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 감사합니다.